혹시 늘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거나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뒤척인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자료들은요,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몸의 생명선인 혈관을 공격하는 세 가지 주범, 바로 끈적이는 혈액, 만성염증, 그리고 스트레스에 맞서는 세 가지 천연 무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놀랍게도 그 무기들이 이미 우리 냉장고 안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수박, 양파, 상추입니다. 심지어 한 70대 남성분은 이 방법으로 오랜만에 남자가 된 것 같았다는 후기까지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 이 평범한 채소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지 그 비밀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기, 수박부터 시작해보죠.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현대인의 질병 95%가 만성 탈수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좀 의아했어요. 아니, 요즘 물 안 마시는 사람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물을 안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가공식품들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막 빼앗아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단순히 맹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수박입니다. 천연 링과라는 표현을 쓸 정도죠. 천연린 거요? 네, 수박은 92%가 수분이지만 이게 그냥 물이 아니에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전해질이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물인 셈이거든요. 아, 살아있는 물. 그래서 흡수율 용원 1등이 높고 혈액을 맑게 희석시켜주는 효과가 즉각적이라는 겁니다. 천연 링거라니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수박은 너무 달아서 혈당 걱정되는데 당뇨 환자는 못 먹는 거 아니야?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오해를 명확히 바로잡고 있어요. 어떤가요? 수박이 달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수분이라 혈당을 실제로 올리는 총량은 매우 적습니다. 여기서 당 부하지수 GL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당 부하지수요? 당 지수, GI는 들어봤는데 그건 좀 생소하네요. 쉽게 말해서 당 지수가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에 대한 속도계라면 이 당 부하지수 GL은 얼마나 많은 양의 당을 실제로 우리 몸에 전달하는지까지 계산한 값이에요. 아, 속도뿐만 아니라 양까지. 네, 수박의 GL 지수는 5에 불과해요. 파인애플이나 쌀밥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 오히려 혈당 관리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신장이 안 좋은 분들도 괜찮을까요? 수박에 칼륨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네, 그 부분도 자료에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신장에 해독작용을 돕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아, 오히려요? 네, 하지만 이미 기능이 많이 저하된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조언이 하나 나오는데요. 만약 섭취한다면 소금을 아주 약간 첨가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소금을요? 보통 신장 질환에는 저염식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반대로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건가요? 그 원리가 궁금하네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칼륨만 과도하게 들어가면 나트륨과의 균형이 깨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균형이 깨져서. 네. 그래서 소금을 미량 첨가해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맞춰주면서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수박의 이점을 취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아주 소량이어야 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라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훑어보다가 정말 의외의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달콤한 빨간 과육이 아니라 보통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껍질과 씨앗에 진짜 효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수박의 핵심 반전이죠. 껍질의 하얀 부분에는 L시트롤린이, 씨앗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L시트롤린하고 아르기닌이요? 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들입니다. 즉,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공장의 원료와도 같은 거죠. 자료에서 언급된 70대 남성분이 활력을 되찾은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네. 잠시만요. 자료에서 제안하는 레시피를 보니까 수박 마늘탕이요? 솔직히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수박으로 탕을 끓인다니? 보통 수박은 차갑게 먹는 과일이잖아요. 왜 굳이 뜨겁게 끓여 먹으라고 하는 건가요? 맛은 괜찮을까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으니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뭔데요? 첫째, 엘시트롤린과 아르기닌 같은 성분들은 열을 가했을 때 세포벽에서 더 잘 용출되어 나옵니다. 즉, 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리법인 거죠. 아, 뜨겁게 해야 성분이 잘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동양의학적 관점의 균형입니다. 수박은 성질이 매우 차가워서 몸이 냉한 사람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성질이 따뜻한 마늘이 이를 완벽하게 중화하고 보완해 주는 겁니다. 와,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의 조합이군요. 네, 혈액순환과 근력을 동시에 잡는 최상의 조합이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맛은 의외로 시원하고 달큰한 채소 육수 같아서 거부감이 적다고 하네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 원리를 들으니 납득이 가네요. 만드는 법도 간단한가요?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마늘을 다지거나 잘라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상온에 두세요.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이 활성화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수박 껍질 흰 부분과 이 마늘을 넣고 물을 부어 20분 정도 끓여서 육수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육수에 수박 과육과 씨앗을 넣고 5분 정도만 더 끓인 뒤 믹서에 통째로 갈아서 마시면 됩니다. 아, 씨앗까지 다 갈아 마시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수박으로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애초에 혈관이 왜 막히고 끈적해지는 걸까요? 자료는 그 주범으로 우리 몸속에 조용히 쌓이는 만성 염증을 지목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자인 양파가 등편하는 거죠. 맞습니다. 양파를 부작용 없는 천연 인슐린이자 혈관 청소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늘 버리는 갈색 양파 껍질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네, 이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양파 알맹이보다 수십 배, 많게는 60배까지 농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60배나요? 와. 이 퀘르세틴이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전을 만드는 염증 물질을 청소하고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껍질에 핵심이 있었군요. 그럼 알맹이는 별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알맹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살에는 프록탄이나 이눌린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식사 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껍질은 혈관의 염증을 끄는 소방수, 알맹이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조절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껍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양파 껍질을 매번 따로 모아서 차로 끓여 마시는 게 매일 하기는 좀 번거로울 것 같거든요. 자료에 혹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나 팁은 없었나요? 물론입니다. 그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물 요리를 할 때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육수팩에 넣어 함께 끓이다가 건져내는 겁니다. 아, 육수 낼 때 같이 넣는 거군요. 네, 밥을 지을 때 한두 장 넣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번거롭게 차를 끓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퀘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죠. 그리고 알맹이를 요리할 때도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뭔가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불에서 3분에서 5분 이내로 짧게 조리하고요. 퀘르세틴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볶으면 흡수율이 몇 배는 더 높아진다고 강조합니다. 기름과 함께 짧게 볶는다. 기억해둬야겠네요. 자료를 보니 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조합도 있던데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에도 퀘르세틴이 풍부해서 시너지를 내고요. 사과 껍질이요? 두 번째 파트너는 콩, 특히 청국장 같은 발효콩입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이 퀘르세틴을 안정화시켜서 우리 몸에서 더 오래, 더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와, 청국장이랑 양파라니 의외의 조합이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양파 사과 수프나 토마토 소스에 양파와 콩을 함께 넣어 끓이는 레시피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양파 껍질 우린 물에 양파와 사과를 넣고 끓여 갈아 마시면
맛도 좋고 혈당과 혈관 염증을 동시에 잡는 훌륭한 처방이 된다는 거죠.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강력한 적이 남았죠.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바짝 수축하면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마지막 해결사, 상추가 등장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자료는 그 원인을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의 화라고 지적합니다. 심장의 화라는 표현이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화, 심호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급도로 활성화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몸이 계속해서 전투 모드 또는 긴장 상태에 있으니 이완이 안 되고 당연히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화를 꺼주는 천연소화기가 바로 상추라는 겁니다.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상추 줄기를 뜯으면 하얀 진액이 나오죠? 네, 나오죠. 그 안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의 구조가 우리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GABA와 유사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일종의 천연 수면 유도제인 셈이죠. 와, 천연 수면 유도제. 또한 상추 자체가 가진 차가운 성질이 몸에 열을 식혀주는데 이건 잠들기 위해 필수적인 신부 온도, 즉 몸속 깊은 곳의 온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아,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상추쌈을 많이 먹으면 졸렸던 거군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흔히 상추 밑동에 그 하얀 진액이 많아서 불면증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오히려 주의를 당부하고 있더군요. 네, 그 점을 명확히 짚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락투카리움이 밑동 부분에 농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흙 속의 세균이나 농약, 그리고 식물이 흡수한 질산염 등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부위이기도 해요. 아, 좋은 성분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밑동은 과감히 잘라내고 잎부분을 깨끗하게 씻어 먹는 편이 훨씬 낫다고 권고합니다. 씻는 방법에도 특별한 팁이 있던데요. 온냉탕 세척법이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먼저 식초를 푼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1차 소독을 하고 그 다음 끓는 물에 5초 정도 아주 살짝 데친 뒤 즉시 얼음물에 담가 헹구는 방식입니다. 데쳤다가 바로 얼음물에 넣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잔류농약이나 이물질은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추가 성질이 차갑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몸이 찬 사람들은 좀 꺼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자료는 상추의 찬성질을 보완하고 효과를 높이는 지혜로운 섭취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바로 된장이나 두부 같은 따뜻하거나 평이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먹는 겁니다. 아, 된장이나 두부요? 네, 된장국에 상추를 넣어 먹거나 데친 상추를 두부와 함께 무쳐 먹는 식이죠. 특히 상추 두부 무침은 상추의 신경 안정 효과와 두부의 트립토판, 이소플라본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갱년기 여성의 화병과 호르몬 불균형, 골다공증 예방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강조합니다. 요리하기 번거로울 때 쓸 수 있는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안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상추 끓인 물입니다. 상추를 끓인 물이요? 네, 깨끗이 씻은 상추 대여섯 장을 물에 넣고 한 5분 정도 끓인 뒤 그 물만 따라내 냉장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그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마시는 거죠. 맛은 어떤가요? 맛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맛이라고들 합니다. 숙면은 물론이고 다음날 아침 쾌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수박의 살아있는 물과 껍질, 씨앗의 힘으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고, 네, 혈관 청소의 시작이죠. 두 번째 단계로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으로 혈관의 만성 염증을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상추의 락투카리움 성분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수축을 막고 숙면을 돕는다. 결국 이 세 가지 채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혈관 건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음식들을 우리 몸의 상태와 계절에 맞춰 전략적으로 섭취하는 로드맵까지 제안합니다. 로드맵이요? 네, 예를 들면
혈당과 염증 관리가 중요한 양파는 매일 꾸준히, 에너지가 넘치고 혈액순환이 중요한 여름철에는 수박 마늘탕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잠 못 드는 날에는 상추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이죠. 결국 이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해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다는 희망이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그림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의 조합과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아, 균형이요? 네, 수박의 찬성질을 마늘의 따뜻함으로 보완하고 상추의 차가움을 된장으로 중화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다룬 이 세 가지 채소 외에 어쩌면 여러분이 무심코 함께 먹어왔던 우리 전통적인 음식 조합 속에도 이와 같이 과학적인 균형의 지혜가 숨어있진 않을까요? 여러분의 식탁 위 숨은 보약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